네, 이삭 집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추경도 하고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중복돼 있으니까 만약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우리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9월 국정감사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통계나 수치가 정확해야 뭐 이 재난지원금을 주든지 뭐 고용안전보험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세청, 행자부, 국토부, 고용정보, 건강보험 여기 사실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 계속 하려다 결국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할 때가 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이제 금융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해야 결국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을 이번에 이제 5조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대기업이 뭐냐면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충분히 받아 놓으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중소기업에 들어갈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현재 은행권 관계자들 얘기고, 그럼 이제 이게 BIS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한도 대출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아까 홍익표 의원님이 중소기업의 대출의 현재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차제에 뭐냐면 우리가 5조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편성해서 요게 뭐냐면 나중에 출자나 뭐 증자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한번 요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윤호중 의원께서 그 한국은행이 그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답변을 그거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그 아시아나 인수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지, 이 항공산업을 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는 조선산업에서 이제 STX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럼 이제 한진해운하고 몇 개 조선사가 결국 이제 합병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럼 그때 또 들어가는 조선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건지,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이게 당시 이제 그 IT의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이제 코스닥 붐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극복해 나갔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있었다면은 IT 버블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 위기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전략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18페이지 보면은 결국 이제 디지털 경제가 계속되면 결국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신협을 이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그 다음에 19페이지 그 D브레인 보면은, 이게 제가 이게 국회에 있으면서 허무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뭐냐면 KDI에서 예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데, 쓰고 나면은 그냥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산 심사도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이게 돈을 쓴 거에 대한 좀 이렇게 국고를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스템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각종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이번에 뭐냐면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금을 조금 정비를 하게 되면은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금과 관련된 건 뭐가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를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는 예산은 500억 이상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50억이고 기초단체는 3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기초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50억, 30억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정도 역량이 있는 것인지, 뭔가 이게 지방재정법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뭔가 충분히 이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 제도는 뭐가 있을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그 정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서두르진 않으셔도 돼요. 지금 바쁘시니까 절대 빨리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세수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이 위기의 시기에 보면은 이게 재정적 확대 정책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쪽하고 감세를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이게 이제 경제학계의 논쟁이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두 개를 섞어 써야 된다는 것도 학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아마 될 거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기본소득 부분인데 이게 60만 원씩 5천만 명한테 주게 되면 이게 300조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한 달에 5만 원 주는 건데 이런 논의가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럼 과거에 뭐냐면 국민주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든지 뭔가 이 어려운 이웃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놓지 않으면 아마 이런 기본소득이나 뭐 얼마를 주자 이런 것이 아마 점점 더 커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가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국 부동산에 작년에 들어간 게 2,100조고 기업은 2,000조를 가지고 있고 KIC하고 국민연금은 700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해외 투자는 75조고 국내 투자는 훨씬 미미하고 이런데 우리가 리쇼어링을 얘기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을 거다. 그러면은 뭔가 이 근본적인 우리가 이 전환을 갖지 않으면은 이 과연 대책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뭘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할 때 그때 740포인트 시작해가지고 2000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지금 13년 동안 2000포인트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럼 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작동 기제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정성호 의원님하고 강원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전체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먼저 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 이게 다 지방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고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군부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많고 680만 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군 부자나 뭔가 국방계획 때문에 빠져나간 군부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분이는 유엔의 PKO를 훈련 기지로 만약 한국에 인치하게 되면은 훨씬 효과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만약 기업 도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리쇼링 지역을 만들어 주면 그러니까 선 지방을 육성 정치를 발표하고 후 이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 군부대를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 전략국이 있는데 이게 IMF 이후에 처럼 그냥 KDI 산업연구에 전부 용역한 바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KDI나 이제 키에트나 미래 전략국이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도록 뭔가 KDI나 주요 연구기관에는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따로 둬서 미래 전략을 진짜 연구하는 부분을 두지 않으면 이게 계속 뭐냐면 그냥 매일매일 부딪히는 정책에 내몬돼서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차제에 이번에 위기가 왔을 때 좀 미래를 멀리 보고 기획을 하는 이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은 다음 국정감사 전까지 천천히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막 적었는데 지금 15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뭐 중요한 지적이시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당장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후속적으로 취할 건 또 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좋은 지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